네, 요즘 부동산 세금 절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들을 하십니다. 정말 모르면 정말 큰 코 다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금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5개의 여러분의 많은 질문 상담을 받으면서 5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최근 이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중에서 강화된 것, 그리고 지금 어떻게 제외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 이런 거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주택자부터 8%, 그리고 3주택자는 12%다. 이렇게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앞으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또 취득세 중과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냥 일반 세율 1에서 3%, 그리고 조정 대상에 쓸 때가 8%입니다. 그렇죠. 근데 2주택자가 비조정을 하나 더 취득을 했을 때는 8%, 원래는 12%라고 알고 계시지만 비조정이기 때문에 8%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이거는 빼도 못하게 12%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또 중과되는 것들을 보시겠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되냐? 여기 논란이 되게 많았죠. 일시적인데 그럼 난 8% 내야 되냐? 아닙니다. 요거는 1에서 3%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단 여기 그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1년부터 3년 안에 매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길 시에는 8%를 또 추징을 당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증여세의 취득세가 12%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이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기존 3.5에서 12%까지 올랐는데요. 여기에서도 단 부모가 1세대 1주택일 경우 자녀한테 고스란히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율 3.5%, 지방세까지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내 식구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이 같은 주민등록상에 있다. 요거 빨리 빼셔야 됩니다. 전입만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비거주 다주택자일 경우 내가 집을 살 때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단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는 세대분리 요건을 증명을 하게 되면 각각 인정이 되지만 취득할 때는 중과가 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8월 18일 이 법이 시행 이후에 분양권과 입주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도 취득세 중과에 제외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몇 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전국 어디에서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물론 여기가 재개발 이슈가 있다. 요거는 또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 7월 10일 이전에 계약금 내시고 계약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소급 정액 안 되고 중과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다른 곳에 살고 있어도 세대 합가가 됐었죠. 그러나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취업을 해서 중위소득 40%, 그러니까 2000년에 지금 2020년에 중위소득 175만 원, 40%니까 7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 그러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아무리 소득이 많은 분도 미성년자다 이러면은 세대분리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할지 합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시 하나 나와 있는데요. 칠순 노모를 1주택을 갖고 계신 칠순 노모를 모시게 됐다. 근데 내가 주택을 하나 취득하게 됐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네, 취득세는 세대분리 요건이 충족을 했죠. 65세 이상, 70 노모니까. 그래서 별도로 계산해서 1에서 3% 일반 세율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집할 때 2주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양도세와 취득세 분리해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 받는 거 우리 1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업이나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날 이사 가는 날 잠금 치고 두 번째 집에 딱 들어간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한 3년 정도 내가 기간을 두고 팔면 된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이것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정에서 비조정, 비조정에서 조정. 어쨌든 집 2개 중에 하나가 비조정이 껴있다. 그러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년 내에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조정으로 이동하실 때 이거는 어떻게 되냐?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되는 건 뭐 똑같고요. 그리고 1년 내 매도를 하셔야 되고 1년 내 고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동할 때 2가지 포인트의 취득 시기가 나옵니다. 자, 기존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정 대상에서 조정 대상 할 때 기존에는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후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2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12, 16 대책이죠. 여기 바로 12년 12월 17일 이후에 취득을 하셨다. 두 번째 집을. 그러면 1년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12, 16 대책은 뭡니까? 여기서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임차인이 있다. 한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전입을 하는 것을 연장해 줍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기재부나 국토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4년 동안 내 집에 못 들어가는데 비과세는 어떻게 받나? 요거는 여러분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서울집 팔고 분당에 새 집을 살려고 한다. 일시적 2주택 되는데 양도세나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요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본은 서울집, 분당집 일단 기본은 3년 내에 팔고 그리고 1년 후에 분당집을 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취득세는 기본세율, 일시적 2가구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집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분당도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 뭐 요번에 사셨다 아니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사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서울집을 분당집을 서울집 사고 1년 후에 사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두 번째, 1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1년 내에 전입해야 됩니다. 분당집으로. 요 부분 지키지 않으시면 바로 취득세 8% 적용된다. 그리고 비과세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택으로 이거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준공 후 2년 내에 매도한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부터 착공하고 시공하고 그리고 준공까지 보통 3, 4년 걸리는데 최대 4, 5년까지 내가 2개의 주택을 팔지 않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또 활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준공 후에 또 2년 내에 입주를 하셔야 되고 1년 전 세대가 이곳에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상당히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일단은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십시오. 일단은 비조정이 하나 껴있다. 그러면 3년 내에 팔면 된다. 그런데 다음 주택을 살 때는 무조건 1년 후에 사야 되고 그리고 취득 시기 913이든 12, 16이든 거기서 그 조건에 따라 2년과 1년으로 내가 매도할 시점이 달라진다.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뭐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받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지금 내가 지금 10년을 보유했다. 그리고 올해 요건 2년까지 거주를 했다.
근데 올해 꼭 팔으라는 얘기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두 포인트로 나눠야 되는데요. 일반 주택, 그러니까 비과세 안 받는 일반 주택이 있고, 그리고 9억 원 이상,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9억 원까지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죠. 근데 내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 집이 9억 원 초과가 됐어요. 근데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화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최대 10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 요 요건 충족하면 최대 80%를 깎아준다 이겁니다. 자, 양도가에, 그러니까 양도세의 모든 세금에 있어서 모든 세금의 기준은 종부세든 뭐든 다 공시가격, 기준시가, 기준인데 양도세는 실거래가입니다. 실제 내가 판 가격, 거기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빼고 거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율이 굉장히 산출세액이 줄어들겠죠. 내가 내야 되는 양도세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올해 이 양도세는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나 옛날에 샀는데요. 뭐 비조정인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양도세는 팔 당시에 그 세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2020년에 판다. 지금 세법이 어떻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9억 원 이상 초과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2020년에 작년에 파셨던 분들은 보유만 2년 하셨으면은 비과세 받으셨는데 올해는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원래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보유를 하시는데 다주택자,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는 그냥 잊으십시오. 여기 뭐 이렇게 혜택 받는 거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인데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올해 왜 팔아야 되냐? 꼭 다 모두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연 8%, 그래서 최대 80%까지 올해는 공제를 해줍니다. 단 거주 2년을 채워야 됩니다. 만약에 거주했던 분은 80% 공제를 받는데 거주를 안 했다, 2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제율이 20%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왜 그럼 올해까지 팔아야 됩니까? 내년에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또 바뀝니다. 또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 자, 연 8%는 맞는데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이게 무슨 말이냐? 80%를 40%씩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올해 꼭 파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자, 내가 10년 동안 보유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하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올해 꼭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정상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거주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올해 안에 잔금 치고 파시면 80% 장특공을 받는데 내년에 파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2년 실거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최대 48%로 떨어집니다. 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에 따라서 몇천에서 몇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앞으로 계속 보유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셔서 거주할 수 있다라면 계속 보유를 하시고 거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2년 실거주 채우시고 장특 꼭 80% 받으시고 하는 게 세금 상황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는 그냥 거주하면서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버티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매물이 안 나오겠죠. 매물 잠김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의 이 세금을 굉장히 이제 많이 올려서 다주택자한테만 피해가 가게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1주택자 비과세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정말 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번째, 10년 임대사업자 등록은 또 올해 말까지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장특공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많은 혜택을 줄여왔지만 그래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자, 현행은 지금 먼저 잠깐 뒤로 돌아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을 때 이제는 10년짜리만 되죠. 장기 일반. 자, 연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가액 기준이 신설됐죠.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8년 임대했을 때는 50% 그리고 10년 임대했을 때는 7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라는 게 원래 혜택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까지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한해서 이 혜택은 준다. 이게 현행이었습니다. 근데 보시죠. 어떻게 되냐? 헷갈리시겠네. 자,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8월 31일 날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 개정안 발의. 아직 본회의는 통과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겠지만 뭐 발의하면 계속 통과되죠, 요즘. 자, 여기에서 장특공 혜택의 적용 기간이 2년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등록한 분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70% 장특공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장특공을 계산할 때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그 기간만 준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주택을 처음 취득했을 때 매도했을 때 전 기간에 대해서 장특공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임대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현행은 A 구간 전 구간에 한해서 줬습니다. 내가 지금 한 2년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2년 후에 바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임대 기간을 채웠다. 그러면 70% 전 구간에 한해서 70% 혜택을 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요 구간만 70%를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오히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던 구간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결국에 혜택을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 이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거 요거 시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개정안이 올해 말까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등록을 하셔야 요 혜택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택이 9.13 이후에 취득하신 주택이 수도권 6억 원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데 이거는 최초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시가 6억 원입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비수도권 3억 원, 요 요건을 채우셔야 됩니다. 만약에 6억 원이 초과했다,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습니다. 나 임대사업자 등록해 주던데요.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 직원들이 요거 혜택 없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요거는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신규 취득할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들 내가 취득할 그 생각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 12월 31일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장특공을 받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세제 혜택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그 세무는 세무사에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그런 상담은 세무사한테 받으시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정확한 세무 상담이 나온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